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 조수경 교수입니다. 류마티스내과 간호사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을 이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질병 진행을 막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로는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게 되고,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항류마티스 약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항류마티스 약제가 필요하고, 관절염이 심할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약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염증을 줄이는 약제들을 함께 사용하다가 염증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스테로이드제는 줄여나가고 항류마티스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항류마티스 약제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항류마티스제는 주 1회 용법으로 사용하는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설파살라진 등의 약제를 주로 처음 사용하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신장, 간, 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주사제로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생물학적 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만든 약제로 어떤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약제의 기전에 따라서 종양괴사인자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여서 억제하는 주사제가 있고, 인터루킨6 억제제, T세포, B세포 억제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 약제들은 용법이 조금씩 달라서 스스로 주사를 하는 약제들이 있고,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간격 또한 주 1회 혹은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분자 억제제라는 먹는 약들도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이 세포 내의 염증 물질들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야누스키나제라는 특정 물질을 표적으로 해서 염증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전이 생물학적 제제와 유사하지만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 잘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에 도달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합니다. 관해 상태란 관절 통증과 부종이 전혀 없고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어서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관해를 목표로 하지만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신 환자들은 낮은 질병 활성도가 치료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 활성도는 좀 어려운 느낌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질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도를 질병 활성도라고 표현하고,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아픈지 호소하는 통증,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 그것만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아픈 관절 부위, 그리고 부어있는 관절 부위를 진찰해서 개수를 측정하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다스28은 손가락, 마디 관절, 손목, 어깨, 팔꿈치, 무릎 이렇게 14개 관절을 양측으로 진찰을 해서 총 28개 관절을 진찰하고 앞통 관절수, 부어있는 관절수를 확인하고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질병 활성도, 점수, 그리고 혈액검사 수치를 이용을 합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질병 활성도가 낮고 증상이 덜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높은 질병 활성도, 중등도, 낮은 질병 활성도, 관해 상태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질병 활성도를 확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질병 활성도가 낮은 상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치료를 하고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류마티스 관절 활성도를 평가하여서 치료 약제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즉 질병 활성도가 높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재나 소분자 억제제를 포함해서 약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와 상의해서 다음 약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환자 의사가 함께하는 공유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대개 약제의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환자가 가진 이전 병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을 선택하고자 노력하고, 환자는 약제 부작용이나 사용법을 고려해서 선호하는 약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적절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진료실을 나가시면 환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되시나요? 약제의 종류, 사용 방법, 약제 보관 시 주의사항, 기록과 관리, 유해 반응 등을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진료실에서 상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시작할 때도 약제 사용법을 개별적으로 교육해 드리고 사용 후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부작용을 주의 깊게 보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약제들은 면역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표적 치료제 같은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거나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사 부위에 발적이나 가려움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근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약제들을 적절한 시기와 단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치료 전략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질환입니다. 진단 후에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의료진과 함께 약제 선택과 치료 계획을 세워서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주수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